사마알루미늄 2022년 상반기 실적을 스루프트 회계로 분석을 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35.2%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41% 증가했습니다. 이 평범습탄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봤는데 안티프레이즈라는 그 저서에서 이 평범의 왕국이라고 번역된 것을 저는 그냥 평범스탄이라고 해가지고 개철전 때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스탄이라는 게 우리말의 그 땅과 같은 의미다. 그러니까 스땅, 이게 훈민정음에 나왔던 그 발음을 그냥 갖다가 쓰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좀 고급 유머식으로 좀 표현을 해 봤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뭐 매출액도 뭐 적절히 그 증가를 했고 영업이익도 상당히 그거에 맞물려서 좀 증가를 했다. 알루미늄 계통이 국제 시세가 크게 올라가지고 많이 그 녹아날 줄 알았는데 그런 건 아닌 거로 결산이 되어 있어요. 사마 알루미늄 호일 및 접합 알루미늄 박지 기타 가공 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로 소개를 하고 있고 1969년 8월 16일자니까 상당히 오래전의 얘기죠. 한국이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2차 정도 할 때 정도 그 정도일 것 같습니다. 일본 소재 토요 알루미늄 KK 이하 동양과 체결한 합작 투자 계약을 인가받아 가지고 수정 합작 투자 계약은 1980년에 또 있었다고 하네요. 매출은 35.2% 증가했고요. 매출 원가는 더 증가를 했습니다. 이런 거를 보더라도 그 알루미늄 가격이 크게 증가했다. 여기서도 좀 그렇게 추정을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매출 총이익은 18.9%뿐이 증가를 안 했고 매출 총이익은 거꾸로 이 18% 증가했고요. 판매 관리비는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36.6%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이 제목에 쓴 것은 스루프 영업이익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생산성은 뭐 거의 변동 없는 거로 이렇게 그 결산이 됐습니다. 매출 원가에서 결국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재고에서 재고 범위 기준이 관건이 그 문제다 이렇게 그 제가 지금 계속 소개하고 있는데 여기에 딱 맞는 그런 또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마 알루미늄이 스루프스를 보면은 매출 금액은 동일한 거고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무려 55.5%가 증가를 했습니다. 스루풋은 그래서 3.4%밖에 증가를 안 했고요. 스루풋율은 9.2% 하락을 했습니다. 운영비용은 3.5% 감소를 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그 스루풋액이 증가했기 때문에 그 영업이익은 상당히 그 조금 그 생산성이 증가했습니다. 그 영업이익이 6억 원 나왔는데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는 11억 원이 적은 수치입니다.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재고자산의 내역을 넘어가기 전에 요 그 변동을 봐서라도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은 국제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 55.5%가 인상이 됐는데 회사는 그거에 가격 그 상승 압박을 충분히 반영 못하고 말하자면은 그 가격 책정을 좀 적게 올렸다, 낮게 올렸다, 이렇게 일단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은 WCAI가 그 54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그 위에 있는 그 양식은 그 재고 흐름의 양식으로서 향후 미래에는 모든 기업들이 이런 그 흐름표에 의해 가지고 공시를 해야 된다고 저는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에 와서 재고자산의 변동 금액이 이게 이제 관건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검증해 봐야죠. 그리고 원재료의 사용 및 상품의 사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54.8%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매출원가 재료비는 56.3%가 증가했고 운영비용은 거꾸로 3.5% 감소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여기 가공비가 10%가 떨어졌는데 가공비가 이렇게 떨어졌다는 것은 10%나 떨어졌다는 것은 원재료 가격이 재료비 가격이 그만큼 상승을 했다. 여기서도 그 총 제조 비용의 비율의 변동을 보더라도 원재료 가격이 크게 상승했다. 이렇게 우리는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그 검증을 하고 입증해 봐야 되는 얘기죠. 그리고 PQ 총제조 비용에 그 차이가 있는데 이건 다음 장에서 좀 언급을 다시 하기로 하고요. 운영 비용 중에서 주요 비용으로서 그 인건비가 그러니까 거의 100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전년 동기보다 16.2%가 감소했습니다. 직원 수는 18명이 증가했고요. 그 평균 6개월간의 평균 임금은 3,110만 원이 되겠는데 전년 동기보다 무려 20.9%나 감소 하락을 했습니다. 이 삭감이 됐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연간 평균 임금이 6,200만 원밖에 예상이 되질 않습니다. 전년도에는 분명히 어떤 보너스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지 않았겠냐 했는데 상반기에 경영이 악화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뭐 매출도 증가하고 영업이익도 증가했는데 거꾸로 18명 들어왔다고 해서 평균 임금이 이게 18명이 이제 저임금 신입사원이라고 한다면은 그 18명의 인건비가 20.9%나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고요. 2022년 그 1분기 중에 작년 실적에 의한 연말 보너스가 집행이 되지 않은 부분도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외주 가공비도 줄어들었고요. 운반비 및 수출 재비는 23.2%가 증가를 했습니다. 2단계가 매우 중요한데요. 그게 총 제조 비용 차이가 이 앞장에서 8억 8,300만 원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표현을 해보면은 이 상품이 따로 표현이 돼 있어 가지고 상품의 증가매액을 가감해 주더라도 역시 계속해서 차이가 나는데 이 차이가 무엇인지는 제 수준으로서는 전혀 추적할 단서는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현금 흐름표 기준 전체 재고 자산의 증가매액은 입증이 됩니다. 뭐 큰 금액은 아니라고 하지만은 이게 완벽하게 일치 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경영평가지표로 와서 위의 내용을 먼저 읽어오면은 평가지표 수르픈율의 하락은 원재료 가격 상승폭에 비해 제품 가격이 낮게 인상되었다는 추정이 나온다. 그건 손익계산서에서도 그렇게 우리가 추정을 했죠. 이를 입증할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제품 가격 인상 압박률을 상회하는 판매 가격 인상률로서 모순이 나온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소수점 두 자리로는 회전율이 좀 떨어졌으면은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스르픈율이 하락을 했다 그러면은 원재료 상승 가격보다는 판매 가격이 좀 내려갔다. 상대적으로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 원재료 가격 뒷장에 백데이터가 있습니다만 원재료 가격 상승률은 이 회사는 아벤 제품만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알루미늄 원재료 가격이 24.2%가 증가했는데 제조원가의 재료 비율이 80%니까 제품 가격 상승 압박률은 19.3%인데 이거보다 더 증가를 인상을 시켰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추계한 거하고는 추정한 거하고는 다른 결과가 됩니다. 백데이터가. 그래서 여기 프라이머리 알루미늄이라는 거가 24.2% 증가했는데
알루미늄 아변 제품 평균은 내수 가격, 수출 가격 합쳐가지고 평균, 단순 평균으로는 조금 더 증가를 낮게 인상이 된 게 아니고 높게 인상이 된 거죠. 그럼 이런 모순 속에서 이런 이 공시된 데이터가 잘못됐든지 아니면은 손익계산서가 잘못됐든지 둘 중에 하나일 거겠죠. 만약 이 데이터가 맞는다 그러면은 손익계산서 내용은 뭔가 조정 작업이 들어갔던 거 아니냐, 이렇게 우리는 우려를 해 볼 수 있는 거겠습니다. 원재료 가격 상승폭보다 제품 판매 가격을 더 인상했으면 시장 지배적 사업자라는 의미, 즉 독과점 성격이 아니면 나오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보는데, 국내의 그 알루미늄 아비언 업체라든지 또 캔을 만드는 그런 회사들이 상당 다수가 있고 그 비상장 기업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런 기업을 참고해서 또 분석을 해봐야 이게 이 사마 알루미늄이 투명한 그 손익계산서를 공시했는지 여부를 비교함으로써 좀 더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순 땡계를 봤으니까요. 그래서 원가 회계 패러다임으로 보면은 연간 한 2,800억 정도 매출이 예상이 됩니다. 이 경우 영업이익이 계획보다는 좀 더 243억으로 크게 이익이 증가한 거로 되어 있는데, 재고가 18% 증가하면 원가 회계는 더 영업이익이 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스루프 쪽으로 봐서는 있는 그대로 해서 한 2,700억 정도로 말하자면은 그 제안서를 써가지고 납품을 B2B 거래라면은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면 한 14,776원 정도 남는 거로 이렇게 될 수 있겠습니다. 이게 하나 뭐 톤당 단가라고 하든지 아니면 납품 단위 상으로 그렇게 비율을 들대면 그렇다 이거죠. 그러니까 원가 회계보다도 영업이익이 좀 적으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영업이익을 더 늘릴 수 있겠냐? 그러면은 재고 회전이 6점 몇 회전인가 그랬는데, 이걸 7회전까지 3.6%만 증분을 해보자. 그러면은 한 200억 정도 이익이 나는 거로 그렇게 한번 예측을 해 봤습니다. 주가는 2,350원이 떨어졌고요. 그 주주 내역을 보면은 일본 동양 알루미늄이 33.4%로 최대 주주고요. 한남이씨, 한가피씨가 각각 거의 뭐 10%, 그 다음에 한 7%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외국인의 지분율이 33.53%인데, 이 33.53%가 동양 알루미늄이 포함된 거인지 여부는 파악하기가 제가 좀 어렵습니다. 이상 이 사마 알루미늄에 대해서 상반기 실적을 분석을 해보고, 알루미늄 국제 시세가 크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실적을 내고 있는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추적을 해봤는데, 역시 원재료 가격보다도 더 제품 가격을 더 상승시켰다는 거가 주된 원인이지 않겠느냐. 물론 이제 재고자산 회계 투명성에 대해서는 조금 불투명한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다른 알루미늄 회사를 또 분석하면서 좀 상대적인 어떤 투명 관계를 더 좀 파악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